당신이 몰랐던 인물들의 인생 이야기. 제일 먼저 시작한 삼성들의 인물들을 이건희까지만 정리하고 다른 기업인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른 기업인들 이야기 기다리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금방 모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희에 대한 소개. 이건희는 현재 삼성 회장이고 삼성그룹 총수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부자로 잘 알려져 있죠. 이전 영상인 이병철의 인생편에서 소개되었듯이 이병철의 셋째 아들로서 첫째와 둘째 형을 제치고 회장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건강 때문에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해 아들인 이지용 부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생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1942년 1월 9일 일제강점기 당시에 태어납니다. 일본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이때도 형과 함께 자취생활을 해서 이 시기 이건희 남매가 부모와 모두 모인 자리는 손에 꼽을 정도였죠. 이병철이 워낙 바쁘던 시기였으니까요. 이러한 환경 때문인지 어릴 때는 상당히 말수가 적고 보통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서 놀고 사색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한국으로 와 부산 사범부 부속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이때 4학년과 5학년을 같이 다닌 건군수전 한결의 사장 증언으로는 부잣집 도련님이라 장난감을 많이 가져와 놀았는데 말이 없고 장난도 잘 안 치던 아이라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죠. 고등학교는 서울 사대북으로 진학했는데 동창이던 홍사덕 전 의원이 인터뷰한 것에 따르면 미국에서 차관을 많이 들어와야 이해관계 때문에 안보가 튼튼해진다.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애국하는 길이라는 등 고등학생이 생각하기 힘든 말들을 많이 했다고 나오죠. 고등학교 때도 딱히 말이 없고 느릿느릿했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고 물어보면 자신은 사람 공부를 한다라고 대답하곤 했죠. 이병철이 임원 중 한 명을 쫓아내던 일이 있었는데 고등학생 이건희가 아버지를 찾아가 설득하자 이병철이 두말 않고 그 임원을 다시 불러들인 일화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어릴 때부터 사람 보는 눈을 이병철에게 인정받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죠. 공부에는 별 뜻이 없었던 건지 성적은 중간도 안 되었습니다. 이후 연세대 상학과, 현재 경영학과, 경제학과에 입학했다 자퇴하고 와세다 대학 상학부에 진학해 졸업을 합니다. 와세다 대학 시절 전자제품을 사다가 뜯어보는 취미를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원이 없는 한국이 선진국 틈에 끼어 경쟁하려면 부가가치가 높은 전자산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죠. 나름대로 뜻깊은 유학생활을 보냈으며 일본이라는 나라를 통해 선진국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군복무에 대해선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용석은 이건희가 정신질환으로 면제받았다는 주장을 했죠. 하지만 그 근거는 제대로 된 사실이 아니었고 한겨레 신문의 취재에선 만기 전역은 아니지만 복무를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한편 삼성그룹 측에선 이건희 회장은 육군병장 만기 전역이라고 공식 발표를 했죠. 1966년 10월 동양방송에 입사한 뒤 68년 주식회사 중앙일보 동양방송 이사, 78년 삼성물산 주식회사 부회장, 80년 중앙일보 이사를 거쳐 1987년 12월 삼성그룹 회장이 됩니다. 이병철의 셋째 아들인 이건희 회장이 장남도 아닌데 삼성을 물려받은 것이 전통적인 재벌 구조에선 좀 의아할 수 있죠. 이는 1969년 이맹희와 이창희가 아버지를 청와대에 고발하는 사건, 일명 왕자의 난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맹희와 이창희가 진압당에 내쳐졌죠. 하지만 이건희 본인이 나름 능력을 보여준 덕도 있습니다. 이건희는 어렸을 때만 해도 형이 2명이나 있어서 삼성의 회장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지만 이맹희의 무능과 이창희의 반란 등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이건희에게도 기회가 왔죠. 이건희는 이병철이 마음에 들 정도의 업무 성과를 내면서 후계자로 거듭납니다. 특히 동양방송을 전두환에게 뺏기기 전까지는 드라마 부문을 직접 챙겨서 키웠을 정도로 의욕적이었고 성과도 꽤 좋았죠. 삼성그룹 내부 경영진과 이병철 회장의 반대에도 개인 판단으로 한국 반도체를 인수하고 지속적인 설득으로 삼성그룹 차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는데 이것이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가 됩니다. 삼성그룹 창업 50주년이 되는 1988년에 삼성의 제2창업을 선언하고 인간중심, 기술중시, 자율경영, 사회공헌의 경영의 축으로 삼아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의 도약을 그룹의 21세기 비전으로 정하죠. 하지만 1990년대 초반 삼성은 위기의식을 갖지 못한 채 국내 제일이라는 자만에 빠져 있었고 이건희 회장은 우리는 자만심에 눈이 가려져 위기를 진정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대로 가다간 망할지도 모른다는 위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내가 등허리에 식은땀이 난다고 지적합니다. 1993년 2월 전자관계사 주요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LA에서 전자부문 수출 상품 현지 비교 평가 회의를 주재하죠. 삼성이 잘한다고 자부하며 만든 제품들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자는 취지였고 삼성 제품은 외면바다 한쪽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죠. 임원들과 함께 이를 둘러보며 이건희 회장은 삼성이란 이름을 반환해야 한다. 한쪽 구석 먼지 구덩이에 처박힌 곳에다 왜 삼성이란 이름을 쓰는가? 그나마 진열대에 놓여있는 제품 중에는 뚜껑이 깨져 있거나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은가? 이는 주주 종업원 국민 나라를 기만한 행위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삼성이 만든 제품은 동남아 등 일부 시장에서 부분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을 뿐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시장에서는 싸구려 취급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이건희 회장은 이런 수준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겠다고 생각했죠. 이대로 있으면 삼류, 사류로 전략하고 망할지도 모른다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전 임직원이 공감하고 대전환의 길을 선택할 것을 바랍니다. 그것은 양이냐 질이냐의 선택이었고 국내 제일에 머물 것인가 세계 시장으로 나가 초일류로 도약할 것인가의 선택이기도 했죠. 마침내 1993년 6월 7일 이건희 회장은 비장한 각오로 임원과 해외 주재원 등 200여 명을 프랑크푸르트 캠프스키 호텔로 불러 새로운 삼성을 여는 회의를 주재합니다. 여기서 이건희 회장은 신경영을 선언하죠. 여기서 신경영이란 이제까지 지속되었던 양위주 경영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질을 중심으로 양의 조화를 이루는 선순환의 경영 구조를 실현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에 양위주 경영에서 생기는 불량을 뿌리 뽑기 위해 1995년 애니콜의 휴대폰이 다소 품질이 낮은 것을 확인하고 구미공장 앞마당에서 15만 대, 당시 돈 500억 상당의 휴대폰을 전부 불태워버립니다. 이러한 신경영을 통해 획기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해 나갔고 삼성전자를 세계 1류 기업으로 도약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유명한 말이 있죠.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고는 다 바꿔봐.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이건희 회장은 그룹회의에서 심심하면 위기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출이 100조를 넘어도 시장 흐름이 바뀔지 모르니 걱정, 매출이 줄면 줄었다고 걱정, 이렇게 항상 경각심을 늦추지 않는 게 여러 CEO들의 특징이기도 하고 삼성 성장 비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건강이 좋지 못해 입원 중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라고 하네요. 이건희는 경영자들에 대해 항상 강조하는 게 인간미입니다. 삼성인의 자세로 뛸 사람은 뛰고 앉아있을 사람은 앉아있어라. 그러나 뛰는 사람은 앉아있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잘 쉬었다 너도 잘 뛰어라고 격려해줘라. 앉아있는 사람은 뛰는 사람을 질투하지 말고 박수를 치면서 나도 빨리 체력을 회복해서 다시 뛰어야지 라고 생각하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짧은 느낌이 들지만 이건희 회장의 인생은 생각보다 밝혀진 게 많이 없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사업 성장 등은 이건희의 인생과는 주제가 조금 멀다고 생각해 삼성 브랜드 스페셜이나 한국 반도체의 역사로 영상을 하나 따로 만들려고요. 그리고 곧바로 이건희의 인생 영상에서 알아보지 못한 뒷이야기들, 루머들, 논란들을 알아보는 이건희 몰랐던 사실 편이 업로드됩니다.